자, 오래 걸렸습니다. 컴퓨터가 좀 뭐니까 제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받아주질 않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고 다운로드가 잘 안 돼갖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아까 그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칠 거예요. 자, 시장이 참 어렵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떠날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과 관련돼서 이야기한 부분이 좀 계속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시장 한 3주 전부터, 그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불확실성이 좀 거치는 그 흐름 때까지는,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흐름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그걸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오늘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유상증자 한다고 급락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분 경쟁,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올라오다가 내려오고, 그죠? 자, 이제 이런 주식들은 사실 뭡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보여드리냐면, 오늘 요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식이 또 요거 있잖아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문제과 관련돼서,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그 경영권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왔다가, 그죠? 이번에 또 다시 이야기하면서 나오고 있는. 근데 이렇게 가물에 콩 나듯이 이거 올라갔잖아, 그죠? 급등했잖아. 자, 그다음 실적이 안 좋은데 뭡니까? 내려가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반등을 좀 세게 하는 종목, 그죠? 자꾸 이제 그런 종목에 이런 거죠. 15%, 오늘 12, 13% 올랐네, 엠노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방송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경제방송을 출연하지만 자비판입니다. 그죠? 이 무수히 많은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하락을 하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TV에서는, 그죠? 하락 종목보다 올라간 종목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제주항공 5% 올랐네? 그죠? 바닥에서 여기서 5% 올랐어요. 이렇게 17,000원에서 이렇게 8,300원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내려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요 5%에 5% 오르고, 또 이제 그 외에도 하락하다가 급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 그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동원 아나텍, 그죠? 얘도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져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제 오늘 세게 반등하고. 이런 방송을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하는 거냐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내려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이 없는 종목 섹터, 그리고 대부분의 섹터가 내려와서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데, 방송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마진이 오른 섹터, 그쪽만 확대 보여주면서,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나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10% 오른 것들을 타겟으로 보여주면서 뭡니까? 조급한 마음을 자꾸 건드리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 분석해가지고 시세 검사, 신고가는 종목들, 여기 동서, 이런 주식들, 그죠? 동서 이런 주식이 오늘 뭡니까? 17% 올랐네? 이거 살걸.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17% 올랐는데 얘가 하루 거래량이 뭡니까? 2만 원대에 거래량 자체가 4만 주, 5만 주 하던 주식이잖아. 갑자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하객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는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야. 그죠? 근데 거래량 터져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죽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 이럴 때는 사고 싶지도 않고. 그죠? 왜? 여기 하루 거래량 10만 주, 적을 때는 4만 주, 3만 주 하면서 가격이 내려올 때는. 근데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트면서 올라갈 때는 이제 사고 싶어지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한미사이언스를 딱 보여줬듯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서 잘못 펀더멘탈이 아닌, 펀더멘탈이 좋아서 올라가는 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그냥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엔 다시 되돌려서 밀리면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되는 흐름이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왜 처음에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려다가,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진짜 욕 나오게 만드는 시장이잖아요, 국장이. 그죠? 삼성전자 죽으라고 떨어져서 이틀 반등하고, 그지? 이틀 반등해서 28일 날 샀으면 한 6% 먹었네, 그지? 그거 여기서 사서 6% 먹어서 좋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엔 끝에 가면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제가
키움에 있었을 때, 키움에 2005년에서 언제까지 있었냐? 2010년인가? 2011년인가? 그때까지 12년인가? 언제까지 있었지? 그거 보면 나오는데. 그때 회원님들 모시고 참 단타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언제까지 했더라? 뭐 하여튼간, 왜냐면 이제 중간에 키움하고, 이 MTN하고 병행하면서 한 것 때문에, 거기 이제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튼, 뭐, 그렇게 매매할 때를 통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증권사에 있었고, 그죠? 200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없어요. 그게 왜냐면, 그죠? 중심의 주도를 보이는, 아까 제가 뭐 인구 증가율부터 시작을 해서 출산율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라인 부분에서 지금 대형수성 종목에 적어도 한 종목에 몇 천만 원씩 수십 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없다. 안타깝게도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부분이 그죠? 저 업종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그죠? 하이닉스, LG전자. 그나마 하이닉스 AI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KT. 뭐 이런 SK텔레콤 이런 정도, 뭐 삼성바이오, 그죠?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바이오 쪽에 몇 종목, 그죠? 그리고 방산, 그죠? 하나여러나 한국항공우주, 그 매번 제가 이야기하는 현대로템, 그죠? 그다음에 HD현대일렉, 그다음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그죠? 그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뭡니까? 밑으로 꼬꾸라진 애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오늘 저 삼성 SDI 실적 다 보셨잖아요, 그지? 자, 이걸 반문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지금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어디 갔니? 미국 시장이, 그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상승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지금 내려왔어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이 나스닥이 행여나 미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나든 어느 순간에 조정을 받으면 우리 시장은 우리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우리 시장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경우 없었어요. 응? 미국 시장이 차별적으로 올라가다가 조정받으면 우리 시장 또 조정받는다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하락한 종목이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끝나서 다 올라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라고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지금의 여건에서 트럼프가 되니 이제 해리스가 되니 누가 될지, 해리스가 되면 다행인데 트럼프가 되는 순간에는 아까 이야기했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응? 경제방송, 저를 비롯해서 경제방송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장 앞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일단 회원부터 안 들어오잖아. 그죠? 저놈 시장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데 저놈한테 들어가면 뭐해? 그죠? 시장 어려워도 우리는 매일 섹시한 종목, 상한가 종목 막 나옵니다. 이래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 안 좋다면 본전이야. 본전도 안 돼. 제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회원 가입하라 이런 말 안 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그죠? 한 2달 정도 됐어요. 응? 우리 관리팀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올려주시지만, 그죠? 저는 막 들어오란 말 안 하잖아요. 왜? 지금 들어와서 같이 다 해서 확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섹터 부분이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유튜브 방송,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도, 그죠? 섹터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는 섹터가 뭐예요? 전력기기. 전력기기도 전부 다가 아니다. 3, 4분기 실적이 좋은 쪽. 그죠? 대부분이 안 좋은데 효성중공업이 가장 좋고 거기에 뭡니까? HD현대일렉은 1등이니까.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에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주. 그러면서 현대로템이 실적이 좋다. 현대로템 실적 좋잖아. 그리고 화장품, 그죠? 중국 화장품이 아니라 뭡니까? 미국 쪽 라인 부분, 그 옥석을 잘 가려야 되고, 그죠? 의료종밀, 그죠? 그런 부분도 잘 그거 해야 되고, 응? 거기서도 옥석 잘 가려야 돼요. 클래시스처럼 잘 올라가다가 뭡니까? 회사 매각한다 이 뉴스 때문에 완전히 빠그라졌잖아. 그죠? 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제포트 중에 클래시스가 있었어요. 응? 요때 사서 요때인가? 요때 샀는데 잘 찌그찌그찌그 올라갔는데, 그죠? 뭡니까?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우리가 56,000원에서 56,500원에 샀었나 그래. 그지? 그런데 요날 딱 이야기가 나왔어.
그죠? 그래서 요 58,500원 요 라인 요때 다 팔았어 그냥. 아깝죠. 응? 여기서 62,900원까지 갔는데 그죠? 요 58,500원에 다 팔았어요. 나머지. 딱 요 자리네. 회사 내용 괜찮고 의료종목 쪽에 돌아서 고점에 나가서 여기서 샀나 그렇구나 요쯤에. 여기서 샀나 여기서 샀나 우리가 요쯤에서 샀네. 요 단기 매매 딱 한 거예요 요게. 근데 요 윤봉 2개 딱 그 다음날 팔려고 그랬는데 딱 아침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먹었던 거 뱉었지만 58,500원에 다 팝니다. 그 58,500원에 다 팔았어요. 그거 지금 51,00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51,7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섹터나 종목을 확실하다 이거다라고 드릴 그럴 타이밍이 쉽지가 않아. 왜? 이렇게 개별 기업의 악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거죠. 이 56,500원에 샀는데 62,900원에 못 판 건 아쉽지만, 그죠? 만약에 우물쭈물 해서 그냥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상가격 이하에서 비리비리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 뉴스가 나온 게 그 뉴스가 되돌아오 나올 수 있는 뉴스냐 아니냐. 그래서 58,500원에 판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걸 막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기기 쪽 종목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여튼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이 떨어진 게 미국 시장에 대선 끝나서 올라온다고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들 뭐 사야 됩니까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애들. 제일 많이 떨어진 애들 사야죠? 이런 거. SNST. 오 엄청나게 떨어졌네. 63,900원에서 22,000원까지. FST. 하나머티리얼. 그죠? 이거 사야 되겠네? 가장 많이 떨어졌네? 회사는 기업이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매출의 성장. 매출의 성장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죠? 마켓을 확보하거나 영업이익이 다소 못 나오더라도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죠? 매출이 성장하지 못하면 매출이 정체를 보이더라도 이익의 안정성,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익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애. 그건 뭐예요? 박스권 매매지. 이렇게 오르면 더 못 가고 내려오면 이익의 안정성 때문에 다시 반등하고 이런 유형이 뭡니까? 은행주들. 우리나라 은행주들, 보험주들은 그죠? 이익의 안정성은 있잖아. 대신 막 시장을 주도하고 가기는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레벨에서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는 거지. 은행 쪽은. 그 나머지 섹터에서는 성장, 매출이 증가를 해야 돼.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는 기업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건 뭐예요? 쭉 하락해서 뭡니까? 단타하는데 하면 단타. 그죠? 위험을 감수한 단타를 하는 건 몰라도 매출의 성장, 그 매출만큼의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이 뒤따라올 수 있는 성장. 이 성장주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그죠? 3분기 GDP 쇼크가 났잖아요. 그죠? 응? 민간 소비나 정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재고 증감, 수수출 해서 우리나라 하여튼 2분기에 마이너스 0.2%였는데 3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전기비 0.1%. 그래서 연간 우리나라 성장률이 2.4%. 그러면 우리나라 미국보다도 못하잖아. 그죠? 미국이 3%대가 넘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도 지금 4.6% 그죠? 5% 달성은 힘들고 4.6% 그런데도 중국에서 돈을 자꾸 뺀다리잖아요. 그죠? 방공법, 방초법 이거 가지고 간첩 활동한다고 기업하는 사람 잡아 들어가는 그런 나라에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합니까? 그죠? 지네들이 돈 풀어갖고 지네들끼리 주가 부양했다가 외국인 들어오면 팔아먹고 내몰라라 하는 떼놈들이지.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 분쟁 계속 크게 트럼프가 되건 해서 진행해서 그죠? 난리 부르스를 뜨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만까지 친다. 그러면 중국에 투자한 거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 투자한 거 제대로 못 건지는 거 보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보면 지금 아까 어딨어? 지금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가 되돌아올 수 있는 흐름을 중국이 보여줘야 중국이 나아질 수 있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나라에 그죠? 지금 경제 성장률 안 좋은데 돈 팍팍 풀어. 잠깐은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그게 연속성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거는 대중통제 강화한다고 해서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해서 이거 거래금지 의무 신고한다 이거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거 우습게 볼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 이전에는 그죠? AI 칩 중국의 그죠? 고사양 AI 칩 엔비디아 거 통제하고 이런 기술에 대한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그 자본 투자까지 이제는 중국 주식까지 투자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면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목적 자체가 그죠? 이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군사 현대화 핵심 기술 저지가 목적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지금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트럼프가 TSMC한테 참 나쁜 기업이다. 관세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것처럼 그거 다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크게 설명 안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2026년 가동 목표로 텍사스주에 약 23조 5천억을 투자하고 있고 30년까지 450억 불. 이거 이렇게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어? 환장하죠. 그죠? TSMC도 마찬가지고. 야, 상식적으로 설마 그러겠어? 어제 누구예요? 삼성전자 출신 의원이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참 뭡니까? 럭비볼 같아. 그죠? 자기네들 이익이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데 행여나 2차 전지 보조금 다 거둡겠다. 그게 되려면 뭡니까? 이 레드일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돼도 된다. 트럼프가 돼도 되는데 이것만 아니면 된다. 레드 수입, 블루 수입이 지금 상하원 민주당이 한 것처럼 이번에 레드 수입 공화당이 하원까지 다 싹쓸이를 하는. 그러면 진짜로 뭡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주가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 그냥 전부 다 불확실성 해소되면 올라갈 거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다. 주가가. 그죠? 저는 이 세부 섹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가장 많이 설명드린 이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중간재 수출 타격 이건 이전에도 9월 11일 날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중 수출, 대미 수출 분모 이런 것들이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할 때 가장 크게 타격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막연히 그죠? 주식을 하는데 그냥 성장도 없는 주식. 지금 실적이 있는 주식도 성장이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도 비리비리한데 실적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섹터의 종목이 미국 시장에서 대선 끝난다고 확 오를까요? 그러면 아까처럼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야지. 그렇지 않다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 중에서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 트럼프가 됐을 경우 그리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을 경우 아니면 트럼프가 공화당이 싹쓸이를 했을 경우 아니면 해리스가 됐을 경우 이런 거를 상정을 해서 내가 그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섹터와 종목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걸 고민하고 있어야지.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나는 그냥 어떻고 바뀌든 말든 나는 기다리겠다? 기다리다가 그죠? 기다린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 기다리면 죽는다. 그죠? 뭐가 보여줬어요? 카카오페이 이런 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3년 기다리니까 4년 기다리니까 10분의 1 토막 나는구나. 응? 24만 8천 원짜리가 2만 4천 원도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은 이러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오래 기다린다고 그죠? 돌아오리란 법이 없어요. 주식은. 제가 왜 아까 출산율 이런 걸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그죠? 성장을 담보해내기가 쉽지 않은 인구 구조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익히 아시잖아. 구조적 문제 이런 부분은 잠재 성장과 실질 성장의 근본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리스크까지 맞으면 정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내가 공부하고 느껴야지.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다린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해줘야지, 그죠? 그냥 기다리면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다리면 올라올 겁니다. 반등시 매도하세요. 반등시 매도하려다가 반등 없어서 계속 끌려가는 게 주식입니다. 내가 반등해서 때릴 수 있을 만큼까지 반등하면 추세 전환하는 거예요. 그죠? 딱 한 번만 더 올라오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거 살짝 못 오고 꼬꾸라지고. 그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야. 주식은 저는 요새 거의 2달 가까이 우리는 딱 클래시스를 다른 종목으로 바꾼 거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 큰 방향이 나오는 흐름 부분을 보고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어제 엊그제 3, 4%씩 떨어져서 오늘 2% 반등 3, 4% 반등하는 거 들어가서 그죠? 그거 먹고 나오고 하려고 잘못 들어가서 물리는 순간 계속 엇박자 나고 죽는 거예요.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정말 실적이 괜찮고 이게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비중을 줄이고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내가 공부를 해놓고 다음 주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 분기잖아. 분수령이잖아. 그죠? 미국 비테크 기업 실적 좋으면 뭐 하냐고. 우리 종목들이 안 좋은데. 그죠? 그래서 그 경매 변수를 놓고 내 섹터와 종목 부분을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얘기합니다. 다음 주 그 판가름이 나서 그 판가름에 의해서 돌아나간 섹터 그거를 잡으면 그때하고 유사한 흐름이 전개됐다. 왜? 제가 IRA법 처음 나왔을 때 IRA 이거 갑니다. 응? 2차 전지다. IRA가 가장 큰 수혜다. 그럼 난리 났잖아요. 지금도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뭔가 누군가 됐었을 때 어느 쪽으로 섹터가 움직일 거냐.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은 막연히 방산과 그리고 전력기기 이쪽에서 그리고 바이오. 그죠? 바이오 시밀러. 이쪽 라인 부분.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도 뭐예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거기에 뭡니까? 바이오 쪽, 제약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유한양행, 한미살연스는 경영권 문제니까 그거 빼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 요 정도가 움직였었지. 그죠? 그리고 저 보톡스 쪽에 휘젤. 그런데 이제 그 대선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명확히 염두에 두고 계시냐고. 그냥 막연히 불확실성 끝나면 많이 빠졌으니까 되돌아올 겁니다. 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진 않냐고. 제가 왜 이 알람까지 해놨냐면 제가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 늦으면 안 돼서 45분에는 끝내야 돼서 미리 해놓은 거고. 네, 죄송합니다. 원래는 7시까지 하는데 제가 좀 다쳤어요. 운동하다가. 그래가지고 나이 들고 운동하다가 인대를 다쳐가지고 예약이 돼 있어서 자 이제 뭐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그죠? 좋은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실적과 성장이 없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못된 부분 중에 이 3분기 GDP 쇼크 우리나라 외국인 입장에서 봐보세요. 아까 잠재 성장률이나 실질 성장률이 위험한 대한민국이 GDP 성장률까지 2.5% 이하. 그죠? 미국보다도 못하고 중국보다도 못한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매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이 트럼프 리스크까지 놓여져 있다면 그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세게 전체 지수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행여나 미적미적거리는 금투세 그거 조금 해주면 잠깐 반등하겠지. 그게 시장을 전부 다 돌이킬 수 있는 재료는 아니야. 더 하락하는 걸 조금 방어를 해줄 재료지. 그죠? 그게 막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잖아. 그런 가운데에서 또 시장은 압축하는 섹터 전략을 요구를 할 거라고. 그죠? 그런 부분 속에서 나름 일단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죠? 정기 변경이 12월 12일 목요일에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 중에는 APR 정도, 효성융업 정도, 나머지는 섹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크게 그거 할 건 없고, 그죠?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부분도 그죠? 존재감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무슨 밸류냐, 그죠? 밸류 다운이지. 종목도 선정한 거 보면, 그죠? 그런 얘기고 그런 부분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시. 하여튼 내일은 또 뭡니까? 삼성전자 확정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 그룹 지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LNF 실적 발표, 실적 다 안 좋게 나오겠지, 그지?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받기 전에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죠? 크게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섹터의 기업이 내가 보유한 기업이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향후 4, 4분기, 3, 4분기보다 더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평균적으로 4, 4분기예요. 응? 우리나라는. 그리고 나서 1, 4분기도 괜찮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삼성전기 그나마 그런데 실적 예상치보다는 좋았는데도 오늘 또 떨어지잖아. 왜? 4, 4분기 비수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수급의 변화와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나마 전력기기, 방산, 그리고 화장품 일부. 그죠?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아까 그 수출 품목,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수출 금액이 좀 작은 쪽, 그죠? 그래야 그 수출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가장 큰 타격을 볼 부분에서 빼질 수가 있지. 최종 소비재가 가격이 낮은 쪽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제가 병원을 가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그리고 다음 주엔 반드시 기회의 부분이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있지. 그죠? 그리고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의 변수가 지금 너무 많아. 그죠? 변수가.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가 상하원 다 잡았을 때, 해리스가 잡았을 때, 이런 변수의 요인들마다 섹터의 흐름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